시그마의 아트 2470 f2.8 OS 렌즈의 언박싱하고 간략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시그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세기로 제가 2470 렌즈가 좀 궁금해서 그 제품을 리뷰를 좀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렌즈를 받아와서 한 2주 정도, 2주가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좀 촬영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이 새 제품을 구매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이 샘플 사진을 많이 담기에는 좀 여유가 없던 시간이었어가지고 언박싱 영상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그간 담았던 사진들을 좀 샘플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간략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2470 렌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2470 렌즈는 정보가 일단 14군 19매의 렌즈 구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조리개는 f22,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필터가 껴지는 구경은 82mm, 그리고 무게는 1.02kg,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단 촬영거리가 37cm라고 합니다. 37cm, 그렇게 막 가까운 정도는 아닌데 적당하다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겠습니다. 무게는 1.2kg면 표준 줌렌즈고 줌렌즈가 요즘에 다 무거워지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비교 렌즈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100g에서 200g 정도는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무게감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도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할 때에는 조금 무겁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의 무게감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아트 렌즈가 전체적으로 다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좀 솔찬히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2470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이즈는 이 길이감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컴팩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제품을 한번 까보면서 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까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받은 게, 이걸 받은 게 한 4일 정도 됐는데,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네. 일단 일본 스티커를 빼고 나면 제일 위에 먼저 나오는 게 품질 보증서, 워런티 카드, 그 다음에 시그마 융,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시리얼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기본적으로 늘 들어가 있는 구성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통. 이 도시락통이 처음 이렇게 박스를 까가지고 열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이 시그마가 항상 이 렌즈를 잘 챙기는구나, 구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실사용에 들어가면 이게 파우치가 생각보다 늘 덩치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가방 안에 넣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벨트에 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렌즈가 움직이는 동안에 이 충격에 좀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어서 좋기는 한데, 이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참 좋은 구성이긴 한데 평상시에 쓰는 데는 조금 용도에 더한 사이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일단은 렌즈입니다. 이게 제가 아예 처음 받는 그런 렌즈의 언박싱이면 이게 이 뭐랄까 설렘의 느낌을 막 표현을 하면서 촬영을 하겠는데,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EOS R이고요. 어댑터를 껴가지고 시그마 2470 똑같은 렌즈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조금의 샘플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렌즈를 까면서 오는 뭐랄까 설레임이 좀 없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 구성은 이렇게 꽃무늬 후드와 아까 말씀드렸던 2470 f2.8 OS 렌즈, 아트 렌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경은 82mm의 필터 구경을 갖고 있고, 네, 대구경이죠. 보통 2470 렌즈라고 하면 EF2470도 77mm의 구경을 갖고 있을 거고, 아닌가? 82mm인가? 네, 거의 77mm니까 77mm. 탐론의 2470도 또 크죠. 그래도 82mm인가 아마 같은 구경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렌즈들이 커지는 추세가 있고,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묵직해요. 그래서 800g 정도 혹은 좀 많이 나가면 900g 정도였던 걸 감안을 하면 1kg가 넘는 무게는 솔직히 조금 무겁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거지만 일단 비교의 대상들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감 자체는 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한 그 수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줌링이 위쪽이고 이제 포커스링이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거리계창이 있고 아트 렌즈를 상징하는 은색 링이 있고 원이 있고, 그 다음에 AF, MO, MF. MO는 아무래도 AF하고 그 다음에 이 포커스 조절을 위한 그 AF 상태에서도 포커스 조절을 위한 모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MF는 MF겠죠. 메뉴 포커스. 이렇게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OS를 ON을 시킬 수 있고 OS를 끌 수가 있고, 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OS가 달려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캐논의 바디는 아직도 안타깝지만 바디 손떨방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USR이나 USRP 같은 기종들은 6D 마크2도 마찬가지고 전자식 손떨방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일단은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아니라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렌즈에서 손 떨림 방지가 있어주면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저도 이제 이 렌즈를 선택한 이유가 OS가 달려있는 2470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렌즈를 사용하기 전에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렌즈가 이제 RF24 105를 사용을 했었는데 실내에서 저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F4하고 F2008하고의 차이는 감도가 1600을 쓰느냐 3200을 쓰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물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F2008 줌렌즈라는 이 구성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 흔한 구성이고 너무나 익숙한 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만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렌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그런 부분을 짚어왔고요. 이 렌즈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줌링이 저는 사실 요 위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후드를 이제 저는 그 후드를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 필요할 때는 후드를 이제 들고 가게 되면 후드를 뒤로 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줌을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거지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부분에서 조금 줌보다는 포커스링을 덜 쓴단 말이죠. 그래서 포커스링이 좀 더 앞쪽에 있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매뉴얼 포커스를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줌렌즈니까요. 줌렌즈니까 이 간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거의 늘 그렇게 고수해오던 디자인이겠지만
뭐 다음번에 혹시나 또 디자인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줌링은 좀 밑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편의성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렌즈 코팅 부분은 거의 요즘에 2470 렌즈가 요런 아트 렌즈가, 이게 2470 렌즈가 아니라 아트 렌즈들 자체가 코팅을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 그 충격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 제가 아트 렌즈가 지금 85mm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 105mm로 바뀌었지만 105mm 사용하고 있고 또 아트 52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재질에 대한 강도는 조금 의문심이 나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해지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펄 방식에서 이게 또 무펄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무펄 방식도 사실은 좀 이 충격에 대해서는 좀 흠집이 잘 나는 재질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단단해지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뭐랄까 사람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전에 겪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했을 때 사이즈도 뭐 크게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거의 다른 줌 렌즈들도 이 정도 나와주니까 길이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불만이 없는데, 일단은 줌 락 버튼 같은 건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줌 렌즈들이 사용하다가 헐거워지면 코가 쭉 나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mm 구간에서 이제 락을 걸어주는 락 버튼이 있는 렌즈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셀렌즈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흘러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중간에 해놔도 네, 크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일단 앞에 촬영을 하고 있는, 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렌즈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작을 하셨던 렌즈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빡빡한 느낌의 줌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이제 이 흘러내림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드는 정도의 그런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인 부분은 이제 거리 개창이 있다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아트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2470 줌 렌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빗물이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습기의 약한 부분들에 대한 실링은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운트 쪽에도 고무 실링을 통해서 이제 습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방진방적의 구조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렌즈를 사용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샘플 사진들을 좀 띄우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일단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낀 느낌,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트 렌즈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50mm, 85mm, 105mm 혹은 또 앞에 1424의 줌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에도 역시 아트는 아트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화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470도 이 아트란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에는 그 정도의 이름값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준수하다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 EF2470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사실 아트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렌즈가 원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교적인 우위를 겨루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보다는 소프트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줌 렌즈 수준에서는 아주 좋은 정도의 화질인 거는 맞지만, 이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뭐 신계륵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렌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아쉬운 느낌의 화질이 있다. 약간 더 소프트하다는 얘기죠. 샤프니스가 좀 덜 나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커스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포커스 속도도 광속은 아니에요. 딸아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딸아이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 쾌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촬영을 어느 정도 수준을 감안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포커스 속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렌즈도 빌려주셨는데 제가 좋은 렌즈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길고 긴 것은 이제 기다 아니다는 좀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화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샘플 사진을 좀 첨부를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이 이 정도의 화질이면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께는 되게 이 정도는 좀 소프트하지 않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최대한 지금 4K로 촬영을 하고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한 이유는 최대한 이제 그 4K 영상에 들어가는 사진마저도 리사이즈가 된 사진이라 화질을 정확하게 보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웹상에서 보이는 이미지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이즈로 이미지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촬영을 꾸역꾸역 4K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샘플을 또 계속 올려보겠지만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걸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화질이 준수하나 베스트급은 아니다. 그리고 포커스 속도도 굉장히 막 스포츠를 할 만한 그런 정도의 광속의 스포츠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왜 이거를 좀 언박싱을 하면서 이걸 샀느냐? 일단은 구입 가격 자체는 한 1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새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100만원 정도, 1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이고, 그리고 왜 멈췄을까요? 일단 가격이 이제 숫자라서 숫자를 생각하면 좀 멈춥니다. 일단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 정도이고 2470의 이제 선택지가 되게 많은데 이게 탑론이라던가 탑론하고는 가격대가 좀 비슷하겠죠? 탑론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살짝 비싸려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신계륵은 160만원, 170만원 정도 하는 렌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너무 비싼 렌즈라고 생각이 드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줌 렌즈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해야지라는 마음의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는데 160만원, 170만원을 내고 2470 렌즈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거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여서 렌즈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는 OS예요. OS. 손떨림 방지 기능. 바디 떨방이라도 있으면은 사실 그런 느낌이 덜할 텐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카메라 자체가 R이다 보니까는 이 OS 손떨림 방지가 IS 기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렌즈에서라도 있어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이제 이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된 부분하고 플러스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캐논 기종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렌즈를 서드파티를 쓰게 됐을 때에 걸리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렌즈 최적화라던가 기타 이제 렌즈를 사용하기에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이제 왜곡을 잡아내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 렌즈를 썼을 때는 이제 그런 기능을 쓰는 데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을 다 켜놔도 원이 생긴다던가 이미지 서클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워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나름 네이티브에 가깝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그 렌즈의 리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도 세계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좀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새로 사용을 하고 싶었던 렌즈이기 때문에 얼마큼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가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화질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음에 의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이미지를 실내에서도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F4 렌즈보다는 확실히 밝은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손떨림 방지 기능도 원활히 잘 잡아주었기 때문에 또 뒤쪽에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한 것도 첨부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5D 마크4라던가 일반 DSLR에서의 그 궁합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5D 마크4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그런 궁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트 85mm하고 그 5D 마크4하고 사용을 했었을 때는 핀 교정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았을 때는 안정적인데 그 전에 바로 이렇게 붙였을 때는 아리까리한 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싫어서 사실은 R로 이게 기변을 확실하게 해버린 건데, 그래서도 이제 DSLR하고의 궁합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미러리스 쪽으로 판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R과의 반응성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이제 EF 렌즈군이라던가 이제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채도가 약간 낮은 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시그마 렌즈들이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mm 1.4라던가 105mm 렌즈들이 내주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 채도가 그렇게 낮은 느낌은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채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컨트라스트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또 원본 상태의 영상을 그냥 이어붙일 텐데, 그 영상에서도 이제 노출을 좀 실내 공간에서 노출을 끌어올렸을 때에 나와주는 그 컨트라스트의 유지 자체가 약간은 텁텁하게 올라올 수 있다. 물론 이제 후보정으로 눌러가지고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텁텁함이긴 하지만, 일단은 원본 상태로 그대로 이제 컨트라스트가 쭉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게 무너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사진에서나 동영상에서나 같은 부분인데, 그나마 사진에서는 카메라 안에서 픽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데, 동영상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후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컨트라스트 유지가 나와준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발색이 약간 약하긴 하나, 그 부분도 이제 포토샵이 아니라 일단 사진에선 포토샵이 되겠고, 뭐 프리미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짝 채도를 올려주는 정도의 그 정도로 이제 후반 작업으로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발색이나 명암이 약간 약하게 올라오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포커스는 뭐 느리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느린 점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촬영하는 데는 크게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뭐 인물 촬영에 보통 사진 빈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느낌의 사용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정리를 해놓고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감이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거 외에 이제 렌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그 렌즈의 성능을 얘기하는데 큰 포인트가 왜곡 부분이죠. 이 왜곡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왜곡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23mm 구간에서 좀 수평적인 부분을 촬영을 해보면 왜곡이 상대적으로 RF24 배구하고 같이 촬영을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mm에서는 왜곡이 좀 더 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카메라하고의 상성에 있어서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곡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카메라 안에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 왜곡이 상당히 잘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서 뭐랄까 건축물이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실 분이라고 하시면 그 왜곡 보정 기능을 꼭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꽤 잘 잡히고 괜찮은 그림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이 너무 좋아지고 후보당 기능들이 너무 좋아져서 클릭 한 방으로 잡히기도 하겠지만, 일단 촬영할 때 잘 잡혀있는 이미지가 더 좋은 상태니까 일단은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에 인물 촬영으로 갔을 때의 왜곡을 보정하는 그 느낌이, 그 광각 렌즈라든가 초광각 렌즈가 주변부로 가게 되면 인물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또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인물 촬영을 주로 하는 분은 왜곡 기능을 끄고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각을 잡아야 되는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기능을 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분에 따라서 켰다 껐다 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이미지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밀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이제 또 샘플 사진을 쭉 이으면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직접 체크하시는 시간으로 좀 저기를 하시고, 저기를 하시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계속 말이 짧아집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좀 이 렌즈에 대한 그 느낌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으로 이 렌즈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족한 말솜씨로 좀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뭐 제대로 된 측정 기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의 영상을 항상 제공을 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결과물들로 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다른 영상도 또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